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기 안전관리자 직무 고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16호, 그러니까 2016년 1월 29일에 전기 안전관리자 직무 고시를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법적 기준은 전기사업법 제73조 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 이후부터 바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를 수행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을 좀 살펴볼게요. 목적, 그건 제외하고 용어는 공사란 이제 제2조 용어의 정의는 공사란 전기 설비 설치 및 변경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유지는 개개의 전기 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 점검 및 수리, 보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영이란 전기 설비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 가동,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검이란 전기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유관 또는 장비 등을 확인, 측정하는 등 활용함으로써 일상 점검, 그 다음에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을 등을 말합니다. 일상점검은 이렇게 있고요. 외관점검과 작동점검, 기능점검으로 나눠져 있고, 정기점검은 월차, 분기, 반기,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거고요. 정밀점검은 이렇게 합니다. 구성품 등 동작 시험 및 계기 측정 등을 통한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사 중 점검은 전기설비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 건설 현장 같은 경우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매일 확인을 못해요, 사실. 좀 법이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만 여러 사람들이 고민해서 만들었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전기설비 안전관리 해가지고 제2장 제3조 안전관리 규정이 이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이제 선임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시행규칙 제44조 2항 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점검을 보면은 이제 주기는 월차, 분기, 반기, 연차, 공사 중, 감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관 점검 및 부하 측정은 월차, 분기, 반기, 연차, 공사 중, 감리 모두 다 해야 돼요. 요거는요. 그 다음에 저압 전기 설비는 누설 전류를 분기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분기와 반기에 한 번씩 해야 되네요. 그러면 분기면은 4번 하고 반기면은 2번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접지저항은 반기와 연차 1년에 한 번 하든 반기에 한 번 하든 반기에 2번 하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고압 전기 설비는 접지저항, 그 다음에 절연 저항, 절연 내력 측정을 그 연 1회 하면 되고요. 변압기 점검은 점검 중에서 절연 저항은 연 1회, 그 다음에 상가도 측정은 절연 내력 및 상가도 측정은 이제 피롯이 이제 사실 삼각형이 피롯이거든요. 여기 한번 내려가서 볼까요? 삼각형이 피롯이 돼 있죠. 피롯입니다. 이건 필수고요. 그러니까는 점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요. 여기도 보면은 누설 연료는 피롯이 하는 거예요. 피롯이. 누설 연료는.
이게 뭔가 누설 감지가 되면은 이제 하라는 거예요. 저 같은, 제가 이제 안전관리자라면은, 그래도 반기에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압기 점검 얘기했고, 계정기 및 차단기 동작 시험은, 이게 진짜, 이게 실제, 여기 예비 발전 설비만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계정기 및 차단기 동작 시험은 연일에, 그 다음에 예비 발전 설비, 그러니까 이제 축전지와 그 다음에 EDG, 에머전시 디젤 제너레이터, 요거에 대해서는 어,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라는 건데, 이제 축전지와 발전기는 일단 절연 저항이 접시 저항 측정은 반기와 연에 이제 하는 거로 되어져 있고, 축전지 및 충전 장치는 반기와 연, 그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 시험은 분기, 그 다음에 반기, 연 많이 있네요. 그 다음에 적외선 열화산 측정 및 전원 품질 분석은, 적외선 열화산 측정 같은 경우는 분기, 반기, 연, 그 다음에 전원 품질 분석은 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것까지는 대부분 저희 이제 정비 회사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원 품질 분석 장치는 요거는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이게 가지고 있지가 않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이거를 연 1회 쓰기 위해서 이제 보유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수가 좀 있다라고 봐요. 이게 대행을 하는 업체면은 그냥 대행을 해서 하면 되는데, 보통 이게 대행을 하지 못하는, 열악하지만 못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거는 뭐 사장한테 이제 구매한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쓸 거를 보고하는 게 참 이게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대행을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점검 종류 및 측정 및 시험 항목 예시를 해놨고요. 이게 미니멈 기준인 거지, 이게 꼭 미니멈 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되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게 미니멈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절연 저항도 그냥 예를 들어서 매월 그냥 쭉 해버리면 돼요. 이게 뭐 연으로 돼 있는데 매월 그냥 쭉 해도 되든, 아니면 분기로 해도 어차피 연일에 한 거 이상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4조 점검 주기 및 점검 횟수는 이제 관리 업무 대행하는 정기안전관리자는 정기설비 설치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저합 월 1회 이렇게 이제 있어요. 2000kW 2500은 월 6회.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하라는 거고, 4일, 7일, 20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점검결과 판정에 대해서 부적합 사항이 나오면은, 부적합 사항은 이제 전기설비 기술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안전 관리에 관한 조언. 전기설비 설치 운영 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내선 규정 및 배선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경우, 운전 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 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할 경우, 그래서 점검에 관한 요런 경우가 이제 안전 관리에 관한 조언인 거고요. 이제 점검에 관한 기록은 이제 그 6조에 의해서 이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점검자, 점검 연월일, 설비명, 그 다음에 점검 실시 내용. 아까 처음에 이제 예시 들은 이제 점검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이제 기준치와 측정치를 적어야 되죠. 여기서 점검 항목에서 기준치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공사 기간 중에 이제 우리가 사용전 검사를 받잖아요. 사용전 검사를 받으면은 사용전 검사 했을 적에 시험 성적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붙임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합격 판정 받은 이제 시험 성적서들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측정치가
이제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지 이제 판별을 하시면 돼요. 실제 이제 기준값이 있고 측정값이 있어요. 시험 정석사에도. 그래서 대부분 기준값을 가지고 이제 측정치가 나오는데, 측정치는 대부분 레인지 안에 다 들어올 거예요. 뭐 그 오래되지 않은 설비라면. 근데 그 기준값을 벗어나는 경우는 벗어나는 경우는 이제 설비에 이제 절연 열화가 이제 발생됐다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여러분들께서 잘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서류에 대해서는 이 점검 기록을 계속 매월 하든 분기별로 하든 그 다음에 반기별로 하든 하든 이 서류, 점검한 서류에 대해서는 이제 4년간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 보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제 제45조에 따라 정기 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해요. 1항. 정기 검사 시 1항. 이 1항이 어디죠? 잠깐만요. 아, 1항 여기. 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들을 여기 연장을 타면 요거죠. 1항. 6조 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정기 검사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발전소비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요. 정기 안전공사로부터. 그때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올해 이제 준공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지금 실제 이제 정기 안전공사에서 계속 그 사용자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합격 서류들은 제가 관리하고 있고, 이제 최종 이제 준공 필증을 이제 그 합격 필증을 받게 되면은 그 이후서부터 2년 안에 또 법정 검사를 받아야 돼요. 법정 검사인 이제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지해야 될 이 그 서류들 있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다 하고 나중에 정기 사용자 검사가 정기 검사 시 정기 안전공사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 검사전 조치사항. 법정 검사 조치사항은 이거 해당되는 사람도 저 같은 경우는 해당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정기 안전관리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어진 건물에 대부분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저는 다 이대로 했어요. 그 사용전 신청하기 전에 그 전기 설비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체 검사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서 정기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신청을 하고 검사 계획을 수립해서 검사를 일정별로 받고 있죠. 그 다음에 부적합 설비에 대해서는 이제 조치를 하고 있고,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정받은 장비를 가지고서 해야 돼요. 이게 측정 장비가 교정 주기가 지난 걸 가지고 하면은 불허합니다. 그래서 사용전 검사를 받을 적에 측정 장비의 교정 기간을 확인을 다 합니다. 그래서 계측기에 대해서 교정을 다 받으셔야 돼요. 여기 점검 주기가 이제 계측 장비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궤전기 시험기 연일에, 절연 내려 시험기 연일에, 대부분 다 연일회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발전소 지금 전기 공사를 하고 있어갖고, 이렇게 그 전기 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에 따라 설계 도서를 검토하고 전기설비 개보수 및 기타 작업 시 입회하여 작업 지시 및 업무를 감독하고 있다. 저는 사실 설계 도서 검토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 이제 작업할 적에 전기를 투입하거나 이제 그런 작업들이 있어요. 이제 그 자체 검사할 적에 그럴 경우는 이제 제가 입회를 해서 안전 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태깅을 발행하죠. 이런 거. 요게 준비 사항들. 정전 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기구 등 요 태기를 다 그 차단기별로 시험할 그 스위치 기어에 대해서는 태깅을 발행해서 조작할 수 있는 사람만 조작할 수 있게 그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작업시간 및 공사구역 표시하고 다 안전패스 다 돌리죠. 정전중 차단 개폐, 오조작에 대한 방지 조치. 이건 시운전 계획에 다 들어갑니다.
요것도 들어가고요. 요건 다 시운전 하시는 분들한테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계획에 다 들어가고 저도 서명을 합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요것도 넘어가고요. 요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요거 읽어보시고 공사계획 서류 검토. 요거는 이게 정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가 해당되는 설비 변경 또는 공사계획 수립하고 별표 뭐뭐뭐뭐뭐에 따라 서류 검토를 한다. 정기안전관리 제1항 검토함에 따라 전기설비 기술에 적합 여부 및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검사 절차 및 검사 항목 등을 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 조치해야 된다. 이게 공사계획은 실제 전기안전관리자가 이제 산업부에 이제 저희 같은 발전 사업자이기 때문에 전기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출을 하고 전기안전사로부터 이제 산자부는 이제 전기안전공사한테 의뢰를 하고 전기안전공사는 이제 제가 제출한 계획 서류를 가지고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없을 경우는 이제 수리를 하는 거로 산자부에 보내요. 산자부에서는 그거를 저희 쪽에 다시 이제 수리되었다고 알려주죠. 이상이 있을 경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공사감리. 요거는 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요거는 좀 나중에 뭐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감리 일하실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든 알아야 되는 사항이 생기든 합니다. 이게 제13조 공사감리. 전기안전관리는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공사의 경우는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를 할 수가 있는 금액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외에는 공사감리를 별도로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설치, 변경 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억 미만만 이제 감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억이 넘으면은 이제 공사감리를 별도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 수용 설비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 공사비 5천만 원 미만.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까지는 이제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외에는 공사 감리를 별도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전기설비 기술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금액에 상관없이 공사감리를 별도로 준다고 하더라도 설계도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보라는 얘기예요. 요것도 그런 내용들이고 요것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요 1, 2번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이게 참 전기안전관리가 할 일도 많아요. 실제 전기안전관리 업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참.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유지 및 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 실시 교육을 4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자체 검사한 거와 그것도 이제 법정 서류다 보니까 4년을 보관하고 이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한 내용도 4년간 보관을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은 지나가고요. 복장 착용.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세요. 안전장구는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정의한 게 있기 때문에 안전장구들은 다 착용하고 이제 근무를 하셔야 돼요. 전기는 한 방에 갑니다. 그 다음에 17조 요렇게 요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전기사고 대응 방법은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재해 발생될 적에 늦게 보고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 연락망을 확실히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감전사고는 어떤 병원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보고 체계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담당자들을 다 지정을 해놔야 돼요. 그 변전소가 그냥 하나의 변전소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다 볼 수 있지만 여러 개의 변전소를 가지고 있고 수십 명의 그 사람들이 지역을 나눠 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전기안전관리자가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당자들을 별도로 다 정해 놔 가지고 비상이 생길 경우에는 이제 전기사고가 생겼을 경우는
연락계통으로 이제 보고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 문제 생깁니다. 여기 대처 요령도 읽어보시고. 참, 이거 전기사고는 저도 현업에서 몇 번 이렇게 당한 거를 경험을 했었는데 참 이거 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으로 빨리 보내고 그 연락계통으로 보고하고 빨리 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중대사고 보고는 소유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6조 3미 시행령 제61조 2항에 따라 중대사고 및 전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해야 됩니다. 이제 사업소에 통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제 평택이면 평택, 천안이면 청택, 천안이면 뭐 충남, 뭐 전기안전공사 이쪽에 보고하시면 되고, 사업소는 그 다음에 발전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본사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고 구분은 화재 사고와 감전 사고, 설비 사고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인명 피해는 사망 2명 이상, 그 다음에 부상 3명 이상일 경우, 재산 피해는 3억 이상 추정, 국가 주요 시설 및 대규모 다중 시설일 경우는 그 이제 요렇게가 이제 화재 사고가 났을 경우 요럴 경우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대 사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전 사고는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일 경우 보고를 또 해야 돼요. 전기안전공사한테. 설비 사고는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1시간 이상 정전도 보고해야 됩니다. 1시간 이상 정전이 됐다는 건 한전솔로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1시간 이상을 우리 그 정전할 이유가 없죠. 대부분 변압기가 터지거나 차단기가 불어가지고 긴급하게 설비 복구를 못할 경우는 1시간 이상 정전이 되겠죠. 간단한 거는 복전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래 걸리죠. 한전도 뭐 한전 개통해서 예를 들어서 분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오면은 전화하면은 금방 와서 고쳐요. 그래서 1시간 이내 대부분 다 복전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이제 자체 수전 설비에 문제가 있으면은 복전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별표예요. 아까쯤에 이게 전기설비 점검표가 아까쯤에 이거예요. 이거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 아까 전기점검 요거 있죠. 요거 점검 주기와 그 다음에 요거 점검 이게 이렇게 용량별로 이렇게 월일에 점검하는 것들 이거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요. 아까쯤에 이 부침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설비별로 수전 전압 용량, 그 다음에 발전 전압 용량, 이게 설비 태양광 이렇게 갖고 설비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당되는 것들 취해가면서 이렇게 점검하시면 됩니다. 전류 전압은 이제 셀렉터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돌려서 A상, B상, C상 다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뭐 어려운 거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 의견, 저차단기 이렇게 붙임 서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치시면은 그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그 내용을 치시면은요, 그 다른 사람들이 업로드한 내용들도 많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를 이제 수행할 예정인 사람들, 그 수행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참 이것 때문에 의견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이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교육도 갔다 왔었는데도 갔다 와서 물어봤는데 그냥 하라고만 하지. 이제 한국전기 기술인협회인가 거기서 그냥 하라고만 하지. 이거대로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게 뭐 사실 여기 것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저희는 또 이제 특고압 설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고압 설비까지만 딱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느 기준으로 만든 건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제 하면서 이제 전기안전공사한테 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물어보고서 특허 설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물어보고서 의견이 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다시 한번 공유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기안전관리사 직무고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그 좀 제가 잘못한 내용을 이렇게 알려드린 사항이 있으면은 제 그 유튜브나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드리면은 저도 한번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